자, 봅시다. 선생님이 설명을 좀 차근차근 잘 해볼 테니까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봐. 다 좀 과하긴 한데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거든. 내가 이제 과하다고 말하는 건 이거야. 지금 우리가 통계를 처음 배우는 거잖아. 통계를 처음 배우면 당연히 기본적인 계산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고 확률 분포표를 열심히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약간 그 선을 좀 넘는 문제들이 6개 중에 4개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봐봐. 이게 내가 지금 계속 이런 이유가 21번이 최악의 문제라서 그래.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로 난이도가 나오면 내가 볼 때 이거 맞추면 무조건 확통은 1등급이 나와. 이런 문제 맞추면 확통은 무조건 1등급이 나온다고. 그렇다고 막 킬러 수준의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확통은 킬러라고 할 만한 문제가 없어. 확통은 킬러라고 말한 문제가 없는 게 진짜 킬러 수준의 문제는 그냥 진짜 죽어. 그냥 다 못 풀어. 다 못 풀어. 그런 거 못 풀어도 된다고. 그래서 잘 봅시다. 세건전지 2개랑 회건전지 4개가 들어있대. 세건전지가 2개가 있고 나는 무조건 그림 그리면서 갈 거라고 했잖아. 너네 별거 아닌데 이런 행동이 너네한테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줄 거야. 세건전지 2개랑 폐건전지 4개가 들어있는데 임의로 한 개의 건전지를 꺼내서 확인하는 시행을 반복할 때 새 건전지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하는 횟수야. 새 건전지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겠대. 내가 이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너무 고급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확률 변수도 잘 와닿지 않는데 너무 어려운 확률 변수를 줬다고. 새 건전지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건전지를 막 꺼내는 거야. 그럼 계속 꺼내서 2개가 다 나올 때까지 꺼내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고. 확률 변수 x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것만 하면 내가 절반이라 그랬지. 절반 한 거라고. 그게 뭐야? 확률 변수 x의 전체를 아우르는 거야. x가 가질 수 있는가 뭐부터 뭐까지. x가 가질 수 있는가 뭐부터 뭐까지지? 이것만 하면 절반 한 거라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가. 최소한 몇 번을 꺼내야 돼? 2번은 꺼내야 되는 거 맞니? 내가 새 건전지를 2개 꺼낼 때까지 꺼내는 거잖아.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첫 번째 꺼내는데 새거, 두 번째도 새거. 이래야지 끝나는 거지. 최소 2번이야. 2가 맨 처음이라고. 그치? 그 다음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전체 몇 개야? 6개잖아. 최악의 경우가 뭐야? 6번째. 맨 마지막에 새 건전지 꺼내는 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해 안 되면 이거 국어야, 국어. 천천히 집에 가서 고민해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 3, 4, 5, 6밖에 없어.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px가 4보다 클 확률 구해달래. 너네가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라도 안 쓰면 절대 못한다니까. 확률 질량함수야. x가 4보다 클 확률이니까 저거에 해당되는 범위를 찾는 거라고. 4보다 큰 거 뭐밖에 없어? 5랑 6밖에 없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냐면 p x가 5일 때랑 p x가 6일 때 구하라는 거야. 그치? 요거 구하라는 거야.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5번째 새 건전지 2개 다 꺼내는 확률하고 6번째 새 건전지 2개 다 꺼낼 확률을 구해달래. 자, 그럼 해봅시다. 첫 번째 x는 5일 때. 그러니까 5번째 새 건전지 2개를 다 꺼내는 경우야. 봐봐. 5개 이내가 아니라 정확하게 5번째에 새 건전지 2개가 다 꺼내져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상황을 빨리 그림으로 표현해봐. 내가 첫 번째도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뽑을 때 어떻게 상황이 끝나야 돼? 마지막 새 건전지를 꺼내면서 상황이 종료가 돼야 돼. 맞니? 2개 중에서 마지막 새 건전지를 끝내면서 상황이 종료가 돼야 5번째 새 건전지 2개를 다 꺼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 맞니? 5번째 상황은 요거를 꺼내는 걸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를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무슨 상황이 펼쳐져야 돼?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무슨 상황이 펼쳐져야 되지? 내가 저기서 여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두 번째 세 건전지여야 된다고. 얘가 두 번째 세 건전지여야 돼.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상황이 펼쳐져야 되냐면 세 건전지 한 개랑 쓰던 건전지, 폐 건전지 세 개가 꺼내지는 상황이 요 앞에 펼쳐져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지금 전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요거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 어떻게 되지? 자, 이거 너네 독립시행이니?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갑자기 독립시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독립시행이 아니야. 아니야. 꺼낼 때마다 상황이 마구잡이로 변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폐건전지 꺼내냐 세건전지 꺼내냐 상황이 계속 바뀐다고. 심지어 두 개째 세 개째 계속 변해. 독립시행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하나 나열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요 확률 구해야 돼. 이 확률이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첫 번째, 네 번째 상황은 이 확률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6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낼 거야? 4개 꺼내는 거 맞아? 4개를 꺼낼 거야. 근데 세 건전지 한 개, 폐건전지 3개 꺼낼 확률을 구하라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걸 보기가 너무 어려워. 전체 확률 6개 중에 4개를 꺼낼 거라고. 4개를 꺼낼 거잖아. 근데 어떻게 꺼낼 거야? 새 건전지 1개, 2개 중에 1개를 꺼낼 거야. 1개를 꺼낼 거야. 폐건전지 4개 중에 3개를 꺼낼 거라고. 이게 지금 뭐냐면 요 앞 상황의 확률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일까? 이게 내가 이걸 맞추면 1등급이 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 또 이제 이걸 놓치는 거야. 마지막에 이거를 꺼내면서 끝내야 되잖아. 이거를 꺼낼 확률조차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야 돼. 내가 지금 앞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 새 거 1개 꺼냈고 폐건전지 3개 꺼냈어. 뭐뭐 남았어? 새 건전지 하나, 폐건전지 하나 남았지. 그러니까 이거 꺼낼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1이 곱해져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경우의 수 문제를 되게 너네들한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풀어라,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가정하면서 풀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래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고. 지금 하는 거 어려운 문제 맞아. 어려운 문제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중에 내가 실력을 쌓으면 반드시 저런 문제를 잘 풀어야지 라고 생각해줘. 그러면 x가 6일 때 6번째 꺼낼 확률 생각해 볼게. 자, 똑같아.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 6번째 어떻게 끝내야 돼? 새 건전지를 꺼내면서 끝내야 돼. 새 건전지를 꺼내면서 끝내야 돼. 그러니까 앞에는 무슨 상황이 펼쳐져야 되냐면 새 건전지 1개, 폐 건전지 4개를 꺼내면서 끝나야 돼. 이렇게 끝나야 돼.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몇 개 뽑는 거냐면 5개 뽑는 거잖아. 전체 6개 중에 5개를 꺼낼 건데 새 건전지는 2개 중에 하나를 꺼낼 거고 폐 건전지는 4개 중에 4개를 꺼낼 거야. 그러고 나서 뭐 해줘야 된다고? 요거 꺼낼 확률 넣어줘야 된다고. 요거 꺼낼 확률 얼마지? 얼마야? 이거 하나 남아있잖아. 얼마? 1이지. 얘는 1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개를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가 그냥 나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가 그냥 확률의 끝판왕이야. 끝판왕이라고 해봤자 이 정도다. 그냥 이 정도야. 만약에 너희가 확률을 진짜 기가 막히게 어렵게 된다? 그럼 보통 그런 문제는 확률로 안 주고 그냥 경우의 수 문제로 줘. 그래서 사실 보통 경우의 수 문제가 더 어려워. 애초에 문제를 어렵게 낼 거면 굳이 확률로 안 줘. 그래서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22번도 봅시다. 사실 22번 때문에 확률 변수에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길까봐 걱정될 정도인데 한번 잘 볼게. 봐봐. 확률 변수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x와 y와 같이 확률 변수 x랑 y랑 가질 수 있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래.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번만 써봐. 확률 분포표가 무조건 필요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 이렇게 5개야. 확률 변수 y가 가질 수 있는 값도 그냥 1, 2, 3, 4, 5 5개라고.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되게 복잡해. py는 k가 px는 k의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랑 같아. 그리고 k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거거든. 어색하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확률 변수 y가 k일 확률인 거잖아. 확률 변수 x가 k일 확률이거든. 이거를 좀 보기 좋게 뭐라고 써도 되겠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pk, pyk라고 쓸까? py의 k. y의 확률 변수가 k일 확률하고 x의 확률 변수가 k일 확률하고 확률 이렇게 쓸까? 요 관계가 성립한대. 그럼 잘 봐봐.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맨 처음이 아니지? 이산확률분포 수업할 때, 처음 설명할 때 확률분포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확률분포표에 대한 그 언급이 없어. 그 어떤 언급도 없어. 그럼 일반적으로 확률분포표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지금 여기 확률분포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 없어. 아무것도 규칙이 없잖아. 그럼 내가 확률분포표에서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 이렇게 언급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1, 1 이렇게 집어넣어. 1, 1 집어넣어.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너네 쓰지 말아봐. 아직. 여기 그냥 이렇게 써볼게. 여기를 내가 P1'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 Y의 확률 변수 1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를 P1'이라고 해볼게. 그럼 1, 1 집어넣으면 무슨 뜻이냐면 P1'이 뭐랑 똑같아? 2분의 1에 P1 더하기 10분의 1하고 똑같다라는 거네. 이 뜻인 거지. 맞아? y가 1일 때의 확률 변수 P1'은 x가 1일 때의 확률 변수 2분의 1, P1에 2분의 1배에다 10분의 1 더한 거랑 같다고. 그럼 이거 다 이게 똑같이 되는 거지. 이 집어넣으면 P2'이 이게 성립된다라는 거네. 형태가 지금 다 똑같은 거지. 그럼 내가 저 확률 변수의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1일 때의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분의 1 P1 더하기 10분의 1이라고. 그럼 2일 때의 확률은 2분의 1 P2 더하기 10분의 1 쭉 가서 5일 때의 확률은 2분의 1 P5 더하기 10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저게 y의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되는 거네. 그럼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의 평균이 4일 때 y의 평균을 구해달래. x의 평균이 4일 때 y의 평균을 구해달래. 자, y의 평균을 구해봅시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으니까 계산이 귀찮은 거지 평균을 못 구하진 않아. 어떻게? 확률 변수랑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차근차근 써봐. 차근차근 써볼게. 1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 2분의 1 P1 더하기 10분의 1이야. 이렇게 되겠지? 확률 변수 2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 2분의 1의 P2 더하기 10분의 1 쭉 가서 5일 때까지 5 곱하기 2분의 1의 P5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전개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 우선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해서 10분의 5까지 갈 테니까 10분의 15가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P1, P2, P3 좀 묶어서 생각을 해볼게. 다 공통으로 좀 2분의 1을 갖고 있잖아. 2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묶어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쭉 해서 5 곱하기 P5까지 오는 거 맞니? 이게 2y야. 그럼 나 뭐만 계산할 줄 알면 돼. 요게 뭔지만 찾으면 되지. 어떤 모양일지 보이니? 그래서 분포표를 빨리 만들어 놔야 돼. 2x 구해보자. x의 평균 구해봐. 곱해서 더할 거야. 곱해서 더할 거고 곱해서 더할 거라고.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4라고 주어져 있네. 얘가 지금 정확하게 요건 거지. 이게 4야.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3이 돼서 2분의 얼마야? 7인가? 이렇게 되나? 그래서 8A는 28이 답이 되겠다. 다시 힘든 문제 맞아. 힘든 문제야.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끝판왕이야. 그냥 이상률 변수에서 문제 더럽게 되면 이 정도야. 너네가 살면서 이런 문제를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지금 하기에 좀 과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두 문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잘 정리해서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내가 궁극적으로 저런 문제를 풀면 되겠다. 내가 소신발언 하나만 할게. 저런 문제를 너네가 만날 일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내신이건 수능이건 거의 없어. 저런 문제를 낼 공간이 없어. 확률 7문제밖에 못 내, 8문제밖에 못 내지. 7문제 맞지? 7문제밖에 못 내는, 8문제 맞거나 8문제밖에 못 내는데 어디 저런 문제에 낭비를 하겠어. 통계 저런 문제 낼 거 없어. 되게 확통은 뭐 미적분도 마찬가지인데 심화 과목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 나올 때가 거의 정해져 있어. 그래서 거의 없다. 만약에 나왔다? 다 같이 죽는 거야. 괜찮아. 자, 봅시다. 이런 문제는 잘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느 유람선이 출발 전 예약 취소율이 0.1이래. 취소율이 0.1이래.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야. 예약 취소하거나 안 하거나. 그거와의 확률이 0.1이라는 거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 유람선의 좌석이 38개일 때 예약한 사람이 40명인데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해달래. 자, 봅시다. 이게 독립시행이라는 걸 봐야 돼. 내가 예약을 취소하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할게. 정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돼. 예약을 취소하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면 P가 10분의 1이 되는 거지. 10분의 1. 그럼 Q는 10분의 9가 되겠네. 이렇게 될 거야. 자, 총 시행횟수가 뭐지? 총 시행횟수 38이야 40이야? 38이야 40이야?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좌석이 부족하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돼? 40명이 예약했는데 한 명도 취소를 안 하면 부족하지. 40명이 예약했는데 한 명이 취소하면 부족하지. 누가 기준이야? 40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거 총 시행횟수 40이라고. 왜? 나 지금 예약으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예약한 사람으로 가야지. 너네 문제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거 지금 요거를 40, 이거 38로 준 거 있잖아.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되게 배려심이 깊은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문제 만들잖아? 무조건 40이 40으로 해. 그럼 우리는 그냥 뭔가 딱 떨어지는 숫자에 뭔가 꽂힌다고 갑자기. 그래서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총 횟수야. 총 횟수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뭐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뭐야? 좌석이 부족하려면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케이스만 잘 나열해줘. 취소한 사람이 0명이거나 또는 1명이거나 이러면 부족한 거잖아. 그치? 굳이 한 번만 언급을 해보면 P, X는 0이거나 요거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냥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해줘. 총 시행횟수가 40명, P가 10분의 1, 취소가 0명이라는 거 무슨 뜻이야? R이 0일 때라는 거잖아. 독립시행. 그게 독립시행이야. 40, 컨비네이션 0. 그러면 P 0이고 Q가 40명. 10분의 9의 40제곱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취소한 사람 1명, 40명 중에 1명. 누가? P가 1명. 10분의 1이 1명. 그럼 10분의 9가 몇 명? 나머지 39명. 39개.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에서 0.9에 39제곱. 그러니까 얘 준 거지, 얘. 얘가 이거다라고 준 거고. 0.9에 40제곱? 얘 준 거지. 얘가 요거다라고 준 거니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다. 이거 그냥 한번 써볼까? 얘가 0.148이지. 더하기 얘가 40이지. 곱하기 10분의 1의 요놈이니까 0.0164 0.0164 되겠지. 0.00164인가? 이렇게 되나?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나는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1의 자리만 계산해도 되는 거 맞니? 봐봐. 이게 10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할 걸 그랬다. 4 곱하기 0.0164. 그러면은 이거 1의 자리 8이지. 1의 자리 6이지. 더하면 4지. 잘 봤더니 너무 운 좋게 이거 하나네. 이거 답이 되겠다. 너는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24번 봅시다. 30분까지 끝내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 봅시다. 30번.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np를 따르고 3x의 확률이 18, 3x제곱의 평균이 120, 3x의 평균이 18, 3x제곱 평균이 120일 때 n의 값을 구해달래. 자, 봅시다. 얘도 그냥 확률 변수 x가 bnp를 따라. 그냥 쓰고 갈게. 내가 알고 있는 거 np가 평균이지. 평균이 될 거고. 그래서 쓰고 갈까? 자, 3x가 18이래. 그럼 빨리 이거 3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평균이 18이라는 거니까 평균이 6이다? 얘가 6이다라는 거네. 얘가 6이야. 자,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그래서 잠깐 얘기한 건데 2차도 나갈 수 있어. 평균은 항상 다 돼. 얘 뭐랑 똑같냐면 3배에 제곱의 평균이 120이다랑 똑같다.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이 얼마다? 40이다를 준 거야. 빨리 무슨 생각 들어? 빨리. 제곱의 평균 나왔으니까 고민 없이 분산 써야 되는구나.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야. 평균의 제곱 6이지. 6의 제곱을 뺀 거라고. 얘가 40이니까 분산이 얼마다? 4라는 걸 준 거네. 그러니까 분산 N, P, Q가 4라는 걸 준 거라고. 이렇게. 그럼 계속 요게 평균이잖아. 이게 6인 거니까 Q가 얼마? 3분의 2. 그럼 P는 3분의 1. 얘가 3분의 1이니까 N은 18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보너스 같은 문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이래. 자, 이제 25, 30번을 잘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문제를 위해서 달려온 거다. 선생님이 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긴 아니고 요런 거 1차 결합에 대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어려워진다. 왜? 변수를 잘 잡아야 돼서라 그랬어. 그래서 이 변수 잡는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풀게 될 25번 문제가 가장 흔한 변수 잡는 문제야. 이거 흔한 문제야. 이건 이제 우리가 당장 잘해야 되는 문제고 26번이 약간 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서 선생님 잘 얘기를 해볼게.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빨간 공 2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거야. 3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에 다시 넣겠대. 무슨 생각 들어? 독립시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듣지? 복원 추출이잖아. 3개의 공이 두 종류의 색이면, 자, 시행해서 꺼낸 3개의 공이 두 종류의 색이면 100원씩 받겠대. 700회를 할 건데 받는 금액의 기대값을 구해달래.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받는 금액의 기대값이야. 받는 금액의 기대값. 자, 봅시다. 지금 이 문제를 보고 너네가 들었으면 하는 생각, 우선 요 정도는 꼭 했으면 하는 게 총 시행횟수 700회. 요건 바로 봤으면 좋겠고, 시행횟수가 겁나 많잖아. 무조건 그냥 독립시행인데 사건 A를 뭘로 잡을 거냐면 3개의 공을 꺼내서 여기 나왔지. 두 종류의 색이면 두 종류의 색이 나오는 걸 사건 A로 잡읍시다. 그럼 이제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를 계산을 해봐야겠지? 뭔가 좀 복잡하겠네 라는 생각 정도만 잡혔으면 좋겠어. 이러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받는 금액의 기대값이야. 그러면 기대값, 받는 금액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얘를 바로 확률 변수 X로 때려놓고 시작한다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야. 확률 변수 X는 베이스가 되는 놈으로 해야 돼. 확률의 변수잖아.
확률과 가장 1차원적으로 관련이 있는 놈을 확률 변수 x로 잡아야 된다고. 지금 내가 금액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확률의 베이스 뭐야? 독립시행이잖아. 두 종류의 색인 거잖아. 내가 700번 했을 때 두 종류의 색이 나오는 횟수를 생각해야지 이게 베이스가 되는 확률 변수가 된다고. 이거는 1차 변하는 확률 변수가 돼야 돼. 다시 내가 기존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이 문제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애들은 얘네들 아니야? 세 개의 공 중에서 두 종류의 색인 거. 이게 내가 구해야 될 확률이잖아. 저 확률과 관련된 확률 변수 뭐야? 700번 꺼냈을 때 두 종류의 색이 나오는 공의 횟수지. 맞니? 이 사건 A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X는 700번 중에서 두 종류의 색이 나오는 횟수라고. 이게 확률 변수 X로 놔야 될 행동이야. 저게 제일 힘든 거라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금액의 기대값은 이거 그냥 잠깐 Y라고 해보면 금액을 Y라고 해볼게. 내가 받는 금액 이것도 변수니까 이걸 Y라고 해보자고.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이 둘의 관계야. 어떻게 한다고? 두 종류의 색이 나올 때마다 100원씩 받는데 그러면 한 번 나오면 100원, 두 번 나오면 200원, X번 나오면 얼마? 100X원. 그러니까 Y는 100X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이 100X. 그러니까 요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X가 뭔지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이유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맨 마지막 걸 잡으려고 하지 마. 항상 먼저 나오는 걸 잡고 이거는 변환한 값이야. 그럼 자 여기까지 끝나면 참 아름다운 문제인데 저 확률이 또 그지 같아. 확률이 그지 같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빨간 공 2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3개의 공을 꺼내서 임의의 색을 두 종류의 나올 확률 이 P 3개의 공을 꺼내서 두 종류의 색이 나올 확률 P를 구해야 돼. 그치? 이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경우를 다 나눠? 빨간 거, 노란 거 나오는 확률, 빨간 거, 파란 거 나오는 확률, 노란 공, 파란 공 나오는 확률. 그럼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끔찍해. 공이 2개면 해볼만 한데 3개를 꺼내. 그럼 내가 빨간 공,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해도 2개 하나, 1개, 2개 해야 돼. 맞니? 너무 할 게 많아져. 그러니까 뭐 할 거야? 할 게 너무 많으면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정신 좀 놓지 마. 빨리. 어려워도 좋으니까 봐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무슨 생각 들어야 돼? 6건 확률 생각해야지. 할 게 너무 많으면 6건 생각해야 돼. 뭐 할 거야? 1에서 두 종류의 색이 아닌 걸 뺄 거야. 두 종류의 색이 아니라는 거는 뭐뭐뭐가 있지? 한 종류만 꺼내거나 세 종류를 꺼내거나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돼. 나 지금 공 몇 개 꺼낼 거야? 3개 꺼낼 거야. 한 종류 꺼내려면 그럼 빨간 공만 3개, 노란 공만 3개, 파란 공만 3개인데 지금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지? 얘 2개밖에 없고 얘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세 종류의 공을 꺼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파란 공밖에 없어. 얘가 될 수 있는 건 파란 공만 3개 꺼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경우 확률 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 7개 중에 7, C, 3 중에 파란 공만 3개 꺼낼 거니까 파란 공 3개 중에서 3개 꺼내면 되겠다. 요게 있을 거고. 자, 세 종류의 공을 꺼내는 건 좀 편하지. 빨간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꺼낼 확률 구하면 되는 거니까 7C3 7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빨간 거 2개 중에 하나, 노란 거 2개 중에 하나, 파란 거 3개 중에 하나. 이거 더해서 1에서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얘가 아마 21분에
숫자도 더러워. 21분의 13이 나올 거야. 얘가 21분의 13이 나올 거고, 그래서 P는 21분의가 아니 754 35분의 13이 나올 거고, 35분의 P가 22가 나온다. 그러면 X는 700번을 하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 두 종류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X는 뭐를 따라?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700번이었나? 이렇게. 그래서 확률은 n 곱하기 p 700 곱하기 35분의 20이니까 444만 4천 원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확률 변수 잡는 거 연습을 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을 26번을 할 건데 지금 문제를 좀 오늘 풀고 가야 되거든. 풀고 가야 돼서 선생님 26번 다음 시간에 풀게. 다음 시간에 풀 테니까 오늘 연습 문제 좀 풀자. 지금 연습 문제 우리 5번부터 풀면 될 거거든. 5번 아닌가? 앞에도 안 풀었나? 1번부터 풀게. 1번부터 20번까지 연습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서 선생님이 이따가 50분쯤에 질문을 받을 테니까 빨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한 번 더 질문 받을게. 화장실 갔다 올 사람 편하게 갔다 옵시다. 만약에 나 연습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었는데 질문할 게 없다? 가도 돼. 가도 돼. 보내줄게.